안녕하세요. 22세 계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자재는 농산물, 그 중에서도 콩, 그리고 콩가루 원자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콩, 한국말로 대두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는 soybeans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두박은 콩가루라고 해서 soybean mill이라고 영어로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 콩 가격을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콩 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점은 약 2006년경에 이 콩 가격이 530불에 거래가 됐을 때가 지난 15년간 가장 낮았을 가격입니다. 그 반면에 주가가 콩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는 1789불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2012년 7월달경에 1789불까지 아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현재는 1264불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을 보시면은 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부터 주가가 콩 가격이 그러니까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콩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 과연 이 과거에 저지선 가격이었던 1500불까지 상승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콩 가격을 investing.com에서 검색을 하시려면은 대두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Z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콩 가격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콩 가격의 변동 원인은 공급과 수요에 있는데 이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날씨인데요. 이 날씨는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원자재가 날씨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이런 농산물의 경우에는 날씨에 큰 영향을 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중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가장 큰 변동 원인 중 하나인 이유가 이 중국이 콩의 가장 큰 소비자라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콩 소입량은 9,800만 미터 톤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내년에 예상 수입량은 1억 미터 톤을 초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 중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할 시에는 콩 가격 역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중국이 내수 시장이 점점 상승을 하면서 콩을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콩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변동 원인은 달러인데요. 달러가 약세일 때, 달러가 좀 쌀 때, 콩 수입업자가 좀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콩은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점점 싸지면은 이 콩을 수입을 하는 중국 사람들이 달러가 약해진 걸 보고 더 많이 저렴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출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수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콩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콩 가격 대비 현재 달러 환율을 보시면은 달러가 2018년 때 약 0.80이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 달러 대비 지금 현재 0.87로 어떻게 보면 달러가 매우 약세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일 때는 아마도 콩 수입업자가 저렴하게 좀 더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콩 가격 역시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콩 가격의 변동 원인, 날씨인데요. 극심한 더위는 모든 생산물의 재배율을 떠뜨립니다. 이렇게 더위가 찾아오면 재배율이 하락을 하게 되고 공급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다고 이전에 다른 농산물 원자재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콩 거래를 할 때 요소를 한번 봐왔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높으면 높을수록 콩 가격이 상승을 할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혹서기 시즌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콩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콩을 수입을 하는 업자들이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가 약세이고 혹서기 시즌과 높은 중국의 수요가 기대일 때는 선물을 ETF를 매수를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콩 ETF를 ETF.com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볼은 SOYB라고 하는 심볼입니다. 관리 중인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84.29 밀리언 달러인데요.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3.03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게 낮은 거래량은 아니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 ETF는 제가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ETF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 콩의 선물, 이 콩 가격하고 보시면은 콩 가격은 이렇게 지난 과거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ETF의 가격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건 그만큼 콩 ETF가 소이빈 선물 실제 가격의 변동폭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콩 ETF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이빈 콩 ETF를 하나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 ETF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 심볼 SOYB라고 하는 콩 ETF가 그나마 관리 중인 자산이 높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ETF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지만, 그나마 이것마저도 그렇게 ETF 거래가 선물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에는 콩 관련 회사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전 시간에 한번 알아본 Archer Daniels Midland라고 하는 ADM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먼저 듀폰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듀폰의 창립을 은 1802년으로, 이 본사는 윌밍턴이라고 하는 도시의 델라웨어 주에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농산품, 영양섭취 및 건강 관련 연구 개발을 해놓은 회사로, 이 회사가 그래도 나름 혁신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농산품 외에 정자, 통신, 생명과학 등 8가지 산업에 종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브랜드 다니스코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유럽, 북미, 라틴 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그리고 전 아시아 지역의 콩 단백질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콩 가격에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영향이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농산품 외에도 생명과학이나 전자통신 등의 다른 산업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로서 콩 가격에 대비해서 그렇게 회사의 주가 상승과 하락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은 AD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창립일이 1902년으로 본사는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있습니다. ADM 식품, 동물사료, 재생연료 및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농업 서비스, 옥수수 가공, 종자 가공, 야생 향료 가공 등 4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식자재 제품으로 콩 단백질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보다 ADM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더 농업 서비스나 옥수수 가공을 하기 때문에 콩 가격에 그렇게 좀 더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개의 회사의 가격,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년간의 가격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두 회사가 모두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게 두 회사가 크게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회복 중에 있고, ADM의 경우에는 이전에 하락했을 시점보다 좀 더 상승을 해서 49.57불에 거래가 되어 있고, 듀폰 역시 이전에 크게 하락을 했던 가격보다 좀 더 상승을 해서 68불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회사의 펀더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듀폰의 경우에는 PE가 나와 있지 않고 forward PE가 나와 있는데, forward PE가 ADM에 대비해서 좀 더 높기 때문에 ADM이 좀 더 좋은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Quick Ratio, Current Ratio만 보았을 때는 DD, 이 회사가 두 개 다 더 높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채 비율을 봤을 때 ADM 회사가 부채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난 5년 동안의 매출을 보면은 DD는 아예 매출 기록이 없어요. 그 뜻은 매출이 좋지 않았다는 걸 뜻하겠죠. 그리고 Sales Quarter to Quarter 역시 마이너스였고, EPS Quarter to Quarter도 낮았습니다. 그 반면에 ADM의 매출, 지난 5년간의 매출 역시 마이너스 4.5로 아주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 5년 동안 매출을 기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회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ROI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ROA를 보시면은 듀폰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4.3, ROE는 마이너스 7.7, ROI는 마이너스 0.4로, 그 반면에 ADM은 모두 다 플러스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ADM이 더 좋은 수익률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로스 마진만 보면은 DD가 높지만 오퍼레이팅 마진, 프로핏 마진만 보면은 Archer Daniels가 더 높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만 봤을 때는 Archer Daniels Midland라고 하는 회사가 콩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회사로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는 회사로서 좀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반면에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가 산업을 그렇게 많이 다각화시켰지만 그렇게 매출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 가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콩 가루 역시 콩 가격하고 아주 큰 밀접한 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면해서 콩 가루하고 콩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살짝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면모가 있는데요. 콩 가루 가격은 지난 2012년 541불에 거래가 됐던 게 가장 높았던 가격이고요. 가장 낮았던 가격은 146불로 2005년 당시에 146불에 거래가 됐던 게 가장 낮았던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전에 한번 저지가 됐었던 가격인 413불까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이 저지선 가격인 413불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될지 아니면 저지를 하고 하락을 하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콩 가격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비슷하면서 좀 다른 면모가 있는데요. 콩 가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1264불에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이전에 저지선 가격인 약 1050불을 뚫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콩 가루의 경우에는 이전에 저지선인 420불을 뚫지 못하고 지금 현재 저지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콩가루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지는 콩 가격에 대해서 콩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콩하고 콩가루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콩은 말 그대로 콩입니다. 근데 콩가루는 콩에서 기름을 짠 후에 생기는 산물인데요. 한국말로 탈지콩이라고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콩 사진이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게 콩가루라고 하는데요. 콩가루는 식물성 사료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박류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인데요. 주요 생산국을 보시면은 중국이 76mlton스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은 미국이 44mltons, 아르헨티나 33, 브라질 33, EU 28, 이거는 유로겠죠? 유럽 전 국가가 12.5mlton을 생산을 하는데 주요 수출국, 이 콩가루를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회사가 아르헨티나고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주요 수입국은 유로 28, EU 28에 속한 국가들이 22mlton스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콩가루의 가격 변동 원인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 있는데요. 이 공급의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전에 콩 가격과 비슷하게 날씨, 중국, 그리고 달러, 그리고 다른 농산물 가격인데요.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콩 가루의 경우에는 콩 가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콩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콩 가루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콩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콩가루 역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달러를 보았을 때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 더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콩가루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수요가 늘면 늘수록 수요량이 늘기 때문에 콩가루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않을수록, 날씨가 매우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콩가루가 귀해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가루 거래 방법은 선물과 ETF를 거래를 했을 때 이전에 콩 거래 방법과 비슷하게 날씨, 중국, 달러, 농산물 가격을 요소로 생각을 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을 했을 때 선물 ETF를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가루 관련 회사는 듀폰 그리고 ADM 이 두 회사인데요. 이 두 회사는 콩 가격을 설명을 드릴 때 콩 회사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거침없이 지금 현재 콩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 다음 저지선 가격인 1,500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에 저지선 가격이었던 1000불을 뚫고 1200불을 뚫고 지금 현재 1200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전에 저지선 가격을 뚫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거품이 깨지지 않을까, 언젠가는 이 거품이 깨져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콩 그리고 콩가루 원자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적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